제가 그동안 강의했었던 내용들을 아마 쭉 이렇게 지켜보셨던 사장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어떠한 방향성, 원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좀 실전편입니다. 실전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시기도 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그룹을 키우는 방법. 그 중에서도 아주 초기에, 아주 극초기에 이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께서 꼭 알고 행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셨더라도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사장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본인 사업에 점검하는 어떠한 그런 좋은 툴로서 활용을 하시면 사장님들께서 원하는 직급이나 목표에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분명히 강력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던 내용들이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도대체 그게 어떤 일이지? 그동안 제가 또 설명을 쭉 많이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외적인 설명, 누구나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면 오늘부터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될 내용들은 사업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러한 제가 제목을 좀 표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사업을 그 제품을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크게 체험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얼마나 좋은 유통인지도 알았는데 소비자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자의 관점으로 이러한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련의 일들 때문에 나의 그룹, 나의 사업체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의 관점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건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나로부터 시작된, 중요한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원 조직. 이 회원 조직이 커져가는 걸 누구나 다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회원 조직이 커져가는 건 소비자들로 가득 차는 것보다 분명히 사업자들로 가득 차야지 크게 성장을 이루고 내가 만족할 만한 직급과 만족할 만한 소득으로 그리고 인쇄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자들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의 것들을 충실히 해내는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체험을 먼저 해보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 메나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고 니즈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먼저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얼마나 비전이 있는지 검토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밟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사업에 대한 비전부터 전해 듣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제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체험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체험과 비전 검토를 확실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미팅 참여, 교육 참여, 이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한다, 시스템에 동참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에 동참을 하고 사업자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초기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안내를 받거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가이드를 잘 받으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냥 제품의 어떤 효능효과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결과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체험도 하셨고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이 시스템에 동참하셔서 사업자의 관점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 사업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가 사업에 동참을 해서 이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조직, 이 사업자 조직이 점점 커져나가는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꿔서 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사업자 조직을 구축하고 성장시키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사업자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분명히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가 단 한 명도 없이 내가 비전을 보고 체험을 통해서 사인을 하고 네,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다 누구나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네, 정보 전달을 하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업자가 늘어나겠죠. 네, 여기에는 지금 4개의 레그를 네, 구축하고 4개의 레그를 이제 복제하는 걸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이너리 구조 안에서는 2개의 레그를 이제 복제를 하게 돼 있죠. 어쨌든 나로부터 시작해서 4명의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4명의 사업자로부터 또 소개가 일어나고 사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업을 오랫동안 해봤더니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쉽게 도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략 한 10여 명의 사업자, 5명에서 한 10명 정도의 네, 규모가 조금 작은 형태죠. 이 정도의 사업까지는 충분히 어떤 스폰서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조직을 확장시키고 구축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16명에서 4명씩이 또 복제가 되면 몇 명이 되죠? 네, 64명이 됩니다. 64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시고 대부분 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어떤 그 타이밍이라면 타이밍, 그 시기가 대략 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사업자에서 네, 거기에서 한 번 더 복제가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규모와 매출이 일어나는 어떤 조직의 형태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에서 한 10명 있다가 몇 명이 그만두면은 네, 또 축소가 되죠. 그러다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한 10여 명의 사업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몇 명의 사업자가 그만두고 또 노력해서 한 10여 명의 사업자로 늘려놓고 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사업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메나테크 뿐만이 아니라 네, 전체 업계에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만두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처음부터 아예 모든 사람한테 다 거절을 당해서 사업자가 한 명도 안 생긴다. 네.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된다거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어쨌든 어떤 회사든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지만이 또 소개가 일어나고 또 효능 효과를 보고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제로 된 회사들의 제품은 대부분 일반 유통을 하는 회사들보다 월등히 품질 면에서는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에 동참을 했는데 나와 같은 과정을 겪는 사업자들이 네, 팍팍팍팍 늘어나지 않아서 만족할 정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가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다가 그래,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있는 이 4명에서 16명 여기에서 그 다음 64명으로 가는 그 과정을 몇 번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지고 저도 그때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64명에서 256명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못했던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분들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메나테크 사업에 동참을 한다,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누군가에게 체험시키고 이게 소비자들이 유통할 수 있는 비전이 있고 또 인쇄소득이 만들어지니 열심히 해봅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업자, 이러한 사업자가 4명에서 16명에서 64명이 어떻게 하면은 늘어날지, 그 숨어있는 원리가 뭘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업자들의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과는 조금 이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을 때에는 저도 이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비전을 보는 게 글리코라는 물질이죠. 처음에 글리코 설명을 들으면 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게 진짜라면 대박 같은데 이거 대단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막 글리코를 공부합니다. 자료도 읽어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너무 체험을 해보고 싶어지죠. 그래서 체험을 해봐요. 체험을 해봤더니 대박이에요. 효능 효과가 너무 좋아. 기존에 먹던 막 약도 끊게 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고 이때부터 이 글리코 영양소와 효능 효과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은 이제 글리코 영양소 먹는 제품 주력으로 사업을 하게 되시잖아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품,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글리코 영양소나 효능 효과보다는 훨씬 작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이 회사가 얼마나 큰 비전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정도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 회사 창업자의 마인드가 어떤지, 이 회사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보다 조금 덜 생각하는 게 있죠. 보상 플랜. 숫자만 이야기하면은 싫어하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뭐 회사가 알아서 주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게 다 글리코 영양소를 통한 제품을 통한 체험, 드라마틱한 효능 효과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점점 작아지고 급기야는 조직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초기 사업자분들, 특히 초기 사업자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 조직화 시스템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안내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 메나테크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큰 결과를 내고 정말 큰 성공의 어떤 결과물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를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회사 또 중요하고요. 제품, 라인 중요하고요. 글리코 중요하죠. 효능 효과 중요합니다. 보상 플랜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제품의 효능 효과가 아니라 이 조직화하는 시스템의 어떤 원리더라는 거죠. 이러한 조직화하는 시스템의 원리를 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즈니스의 결과적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지고요. 심지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해서 정말 몇 년 하다가 이 사업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들의 정리가 덜 돼 있거나 안내를 못 받았거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저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아주 사업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고 이러한 생각이나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조직화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사업 초기에 뭐 제품이 훌륭하면 됐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러한 생각들의 정리가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직급을 달성하고 나서 이러한 체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왜냐면 이 메나테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의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면허를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직에 종사를 한다거나 그러한 경제활동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최대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초기 사업자분들 혹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내 말은 다 안 믿어주고 다 거절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사장님들, 저도 그랬었고요. 이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분명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비전을 느끼고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사업이다. 조직화.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왜냐하면 누구나 사업자는 다 생기기 때문에, 파트너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파트너분들을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원리대로 조직화 시킬 거냐,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너리 보상 플랜에서는 두 개의 레그를 복제시키기 시작하죠. 메나테크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는 아니지만 바이너리의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처음에 두 개의 레그를 만들어서 복제시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리크루팅한 2명의 사업자가 또 2명의 사업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2명의 사업자가 2명의 사업자를 만들어내는 게 잘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단계가 깊어질수록 누적 사업가가 늘어나고, 이 누적 사업가들은 브랜드 체인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소비자들이죠. 사업가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그냥 소비만 하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분들도 생겨나는데, 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어떤 조직화되는 게 곧 전체 매출로 이어지고 나에게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2명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저희가 법은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죠. 무법인 상태에서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이 조직이라는 것도 사업자들, 이 제품을 체험하고 비전을 보고 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법과 같은 법칙이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 법칙은 후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나 혼자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후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2명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후원받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에도 이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LOS라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올바른 LOS가 형성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LOS는 라인 오브 스폰서십의 약자이고요. 뭐 좀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자면 후원 계보상의 사업자 라인이라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OS.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오랫동안 하셨거나 책을 많이 보신, 교육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 LOS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A라는 레그와
네, 또 B라는 레그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면 나에게는 두 개의 LOS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위로 보면 네, 하나의 LOS가 있겠죠. 네, 내 위로 보면은 하나의 LOS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누구나 다. 하지만 나를 기점으로 보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후원 계보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뭐 위아래라면 스폰서 나 파트너 관계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 나의 LOS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사장님들의 LOS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파트너, 내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 누구지? 쭉 타고 올라가시면 그게 사장님들의 LOS입니다. 네. 이 LOS 안에서의 관계가 너무나도 일단 중요한데,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LOS가 A와 B가 있잖아요. A와 B를 형제 레그라고 부릅니다. 형제 레그. 네. 어떤 의미냐? 내가 볼 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A와 B는 모두 다 나의 파트너분들이시죠. 하지만 A 레그에 속해 있는 분들과 B 레그에 속해 있는 분들이 볼 때 A와 B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어떠한 비즈니스 관계는 없습니다. 왜? 매출이 공유되는 게 없잖아요. A에서 누군가가 또 회원가입을 하고 매출을 일으킨다고 해서 B의 그룹에 매출이 더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상담이나 후원을 받으실 때나 비즈니스 관련된 전략을 세우신다거나 무언가 고민거리가 생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에는 이 LOS 선상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또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올바른 LOS를 교육조차 못 받으셨거나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LOS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도 2개나 3개, 4개의 LOS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사장님들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그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까요? 네. 서로 매출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네. 인사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될까요? 네, 아니죠. A 그룹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B 그룹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그룹 문화라는 건데, A 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있는 어떤 스폰서가 존재하는 자리에서는 B 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B 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있는 스폰서가 있는 자리에서 A 레그에 충분히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좋은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사장님들께서 A와 B 레그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어떤 팀워크 부분에서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러한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아마 영업 조직에서 일을 하셨거나 방문 판매 등의 조직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적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유통 방식에서는 A와 B는 어떤 관계죠? 네.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입니다. 같은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영업 A팀, 영업 B팀 어떤가요? 관계가 좋을까요? 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서로 영업 기밀 막 보호하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회사의 전략인데, 네, 두 A와 B를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거나 그런 조직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고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있어서 이 A와 B 레그는 공생공사하는 관계입니다. 공생공사하는 관계.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2개의 레그가 모두 다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A와 B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내 스폰서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네. 내 스폰서도 좋고 나도 좋고. 네. 그래서 A와 B는 반드시 좋은 관계,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대신 사업적인 전략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관한 어떤 고민거리, 문제들,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LOS 상에서 스폰서나
업라인 스폰서, 그리고 그 더 위에 업라인 스폰서분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A레그에서 사업을 하다 그만두는 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혹은 부정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세요. 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미팅에 참석을 잘 안 하시거나 책을 안 보시거나 네, 이렇게 시스템이 안내하는 대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시죠. 네, 이러한 분들하고 친분관계를 잘 막 유지하고 뭐 막 이분이 내 성향하고 잘 맞아서 네, 가까이 하고 뭐 사업적인 이야기도 막 주고받고 하다가 A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막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B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영향을 받으세요. 악영향을 받으세요. 뭐 예를 들면 A레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뭐 스폰서, 나를 막 험담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B레그에 있는 네, 성향이 비슷한 그분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레그에서 열심히 사업을 잘하고 있던 분도 A레그에서 부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사업하는 분의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서 이게 이제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스폰서 탓하기 시작하고 네, 두 분이서 막 쿵짝쿵짝 하다가 막 둘 다 그만두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사장님들 그룹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후원 계보상의 사업자 라인 안에서 내 스폰서가 누군지, 나를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는 누군지를 잘 찾아내셔서 그분들과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폰서라는 의미는 바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추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형식상 회원가입을 할 때 필요한 스폰서에 대한 정보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책에 나오는 스폰서는 이 사업을 FM대로 제대로 시스템에 입각해서 제대로 FM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상담을 하고 그분의 후원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또 후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LOS와 형제레그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나를 중심으로 한번 지금 그려보세요. 네.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 영역 안에서 나의 스폰서는 과연 누굴까?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을 FM대로 진짜 제대로 노력해서 평생 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이미 성공했거나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쭉 한번 나열해 보세요. 내 위로. 네. 그리고 나의 파트너분들. 나의 스폰서처럼 그렇게 하려고 나처럼 노력하는 그런 파트너분들을 또 한번 쭉 나열해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LOS 찾기입니다. 나의 스폰서 찾기, 나의 파트너 찾기.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거 파악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친구가 어느 날 만났는데 나한테 메나테크 이야기를 했고 글리코 향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관심이 평상시에 건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있어 한번 먹어볼게 해서 먹어봤는데 웬걸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 향수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건 너무 비전 있고 진짜 해볼 만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는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보다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미팅 참석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 친구가 나보다 먼저 가입을 했고 내 위에 가입이 돼 있는 건 맞지만 나에게 스폰서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책에 나오는 것처럼 스폰서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시스템에 입각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네, 그 사람을 찾아서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LOS를 타고 내 친구도 나처럼 준비가 덜 돼 있구나.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지? 또 그 위에 누가 있지? 찾아내셔서 그분하고 긴밀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분과 맵 상담, 뭐 이제 명단 상담, 비즈니스 전략 상담 이런 걸 다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후원을 받으실 때 LOS 상에서 스폰서를 찾아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후원을 받는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영이라는 분을 통해서 철이라는 분이 가입을 하셨어요. 또 철이라는 분을 통해서 순이라는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순이의 자리에 있을 때 철이가 내 스폰서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네, 실제로 스폰서 맞죠. 네,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철이라는 분이 제대로 사업을 안 하고 계시면 그분은 스폰서가 아닙니다. 네, FM대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시스템에 플러그인, 조인이 되셔서 항상 미팅에 참석하고 뭐 애프터 미팅 참석하고 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잘 하는 분이 아니시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이 사업을 그만둘 수 있는 분으로 보셔야 돼요. 설사 그게 내 가족이라도 아주 나와 너무 이게 절친한 그런 관계에 있는 소중한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그분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을 스폰서로 믿고 그분과 미팅을 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하다가 나도 잘 안 되면 그 스폰서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나도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경제활동인데. 그래서 실력 있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영희, 네, 영희를 빨리 만나셔서 이분과 긴밀하게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철이라는 분은 내가 만약 투잡이거나 이 사업에 제대로 조인을 못하고 있으면 영희를 통해서 순이라는 분이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게 자꾸 중간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대신 순이에게는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순이야, 내 친구 순이야, 나도 사업 비전 봤는데 지금 내가 너무 시간이 좀 그래서 시스템에 합류를 제대로 못하는데 좀 이해를 해달라. 하지만 나도 분명히 이 사업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제대로 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눈치 보지 말고 기다리지 마라. 먼저 가라. 이런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순이라는 분이 네, 마음 놓고 마음껏 비즈니스를 펼치시겠죠. 그래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영희를 빨리 찾으셔서 영희와 함께 명단 작성도 하시고요. 맵 상담도 하시고요. 비즈니스 전략도 세우시고요. 또 후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네, 그 후원을 받을 때 또 요령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비즈니스 노하우를 빨리빨리 전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원을 받으면서 리크루팅을 하실 때 이제 정보 전달을 하시죠. STP를 하시는데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이 또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호일러의 ABC 법칙을 또 모르고 하시는 분들과 알고 하시는 분들과 아주 잘 활용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비즈니스 결과는 또 너무나 많이 또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비슷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걸 활용을 하면 할수록 너무 쉽게 그룹이 커지는가 하면 이거를 활용을 잘 못하면 못할수록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 사업이 좀처럼 커지지 않는 경우를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네. 이 호일러의 법칙은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이 호일러 교수라는 분이 만든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떤 쓰여지는 그런 법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어떤 다방면에서 이러한 법칙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미팅에서 그 미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에 따른 그런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골프를 요즘 배우고 있어요. 골프를 배우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프로 골퍼, 예를 들면 박세리 같은 선수, 네, 그런 선수에게 골프에 대한 하우투, 그런 기술들을 막 전수받고 있어요. 네, 전문가잖아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에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지인을 만나서 골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나 요즘 골프 배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박세리 선수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그 지인을 만났을 때 잘 받아들여지나요? 네. 무시당하시죠? 네, 무시당합니다. 네가 뭘 알아. 네. 근데 그렇게 내가 그 지인에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박세리 선수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셨을 때, 메나테크 비즈니스 시작하셨을 때 초기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 후원을 정말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정말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장님들께서 컨택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후원을 받으셔서 스폰서, 어드바이저와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A는 어드바이저, 네, 어드바이저, 상담가, 어떤 조력가 역할을 해주시는 전문가들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A는 스폰서, 제가 말씀드렸던 업라인 스폰서, 네, 제대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 그리고 B는 브릿지, 네, 다리죠. 중간 역할을 하는 A와 C를 연결하는, 네, 그 연결되는 미팅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 사업자분들의 역할이세요. 나의 역할이죠. 그리고 C는 가망 사업자, 뭐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 고객일 수도 있고요. 네, 이 세 어떤 구조가 잘 만들어지고 이러한 원리들을 내가 잘 이해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미팅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너무 쉽게 사업이 성장을 합니다. 네. 제가 제 파트너분들께도 정말 그 이야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는 A와 C가 잘 만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여러 번, 네, 수차례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 미팅을 주선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지인인 C는 나의 말을 자꾸 거절하고 무시하고 네, 이 메나테크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어떤 빠진 사람, 네, 당하는 사람, 어디 뭐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자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내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만 A와 C를 대면하게 했을 때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 스폰서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될까를 봤더니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A는 이미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리더들이죠. 성공자들이에요. 네. 당연히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이 사업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해볼수록 존경심이 들고 심지어는 경외감마저 듭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네. 정말 내가 저분이 이야기하는 것만 잘 따라가다 보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느낌들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존경하는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A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에게 희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왜? A, 스폰서분들이 돈을 받고 뭐 지원을 해드린다거나 후원을 해드린다거나 어떤 강의를 하고 뭐 돈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네. A,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스폰서는 파트너분에게 희생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왜? 희생해서 그분이 잘 되면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업라인 스폰서는 무조건 파트너분들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네.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아요. 네. 저도 네, 진주 레그가 막 생겨나기 시작할 때 일주일에 막 2번씩 진주 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저도 간 거지만 결국 그게 저의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A와 B는 존경의 대상, 뭐 희생의 대상, 뭐 희생해드리는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치면 B와 C의 관계는 조금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너무 친한 사람, 나의 지인들이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거는 되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업을 아무리 뭐 큰 비전을 보셨거나 드라마틱한 체험을 하셨어도 이걸 받아들이고 이 제품을 먹고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C의 선택이잖아요. 네. C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절하는 그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사장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처음부터 내가 찾고 있었던 그런 거네. 나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 지인, 이 사업을 소개한 내 지인을 어디 빠진 사람, 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제 인생 망가지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었듯이 네. 내가 컨택하려고 하는 그 C 지인들도 클라이언트들도 가망 사업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나는 B의 입장에서 C에게, 지인에게 호기심 유발. 네. 그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잘 모르신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호기심 유발을 하고 A라는 분을 잘 포장하고 프로모션해서 A라는 분을 만나볼 수 있게끔 혹은 강의를 들어볼 수 있게끔 그런 중간 역할을 계속 해주시면 A와 C가 어느 날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A는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쭉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네, 많이 공감도 해드리면서 설명을 쭉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네, C가 바로 거절을 하던가요? 못합니다. 네, 바로 거절 못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B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대놓고 앞에서 면전에다가 뭐 다단계 꾼이니 이렇게는 못하세요. 네, 의심을 하시죠. 아, 이거 그래도 이거 다단계 아니냐. 근데 나 다단계 관심 없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A와 B의 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관찰하기 시작해요. 과연 B가 A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왜냐면 B와 C는 이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 지인인 아주 절친한 B가 A와 도대체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리다 보면 절대 한두 번으로 안 됩니다. 한두 번으로 안 되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6번 정도는 만날 생각을 해라. 네. 뭐 혼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스폰서나 그 스폰서 한두 번 만나고 또 업라인 스폰서를 만날 수 있겠죠. 또 업라인 스폰서를 만나고 더 크게 성공한 그 위에 업라인 스폰서. 뭐 예를 들면 뭐 PD 사장님 정도의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브론즈 PD나 실버 PD 사장님 후원을 받고 네, 신정민 사장님 그룹 대표님의 후원까지도 받아서 C를 계속 만나면 분명히 C가 바뀔 거라는 거죠. 의심에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의심으로 넘어왔다가 그 의심이 다시 긍정으로 바뀝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리크루팅이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돼서 네, 이 사업자들이 커지기 시작을 하고 조직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파트너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나의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 사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혼자 계속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지 소비자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제품만 이야기하고 체험만 시키고 있는지는 아닌지 네, 저도 물론 그렇게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비자든 사업자든 어쨌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비전 주는 역할을 하면 사업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내가 직접 설명하는 형태로 하기보다 나의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 그 위에 더 크게 성공한 업라인 스폰서와의 미팅을 주선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이런 거를 더 많이 신경 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조직화가 쉽게 잘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조직화가 되기 시작하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4명, 16명의 파트너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제 이 내용을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사장님들께서도 이러한 도움을 받으셔서 후원을 받으셔서 이러한 법칙을 활용하셔서 지금 조직을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파트너분들도 나처럼 하기만 하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63명까지 또 256명까지 네, 기하급수로 성장하는 조직이 복제되기 시작을 하겠죠. 네. 오늘은 이 그룹을 성장시키는 방법 중에 기초 초기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급편,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났을 때 또 이러한 그룹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 네, 좋은 강의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